2017년 11월 26일 곰탕집 사건이 있었다. 좁은 공간을 지날 때 신체가 닿을 확률이 높고 확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을 받아 당시 큰 논란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 307조에는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곰탕집 사건은 이 원칙들이 잘 지켜졌을까? 난 법원을 수없이 많이 가봤지만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 사건이 왜 논란이 되었는지를 파헤치고 싶어졌다. 황민구 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3차원으로 현장을 재구성하였으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라 하였고, 화질 개선을 해도 접촉 여부, 즉 움켜쥐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공간이 좁으니 신체 어느 부위 중 일반적으로 팔 정도는 닿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손으로 움켜쥐었다고 특정하는 것은 영상 전문가가 보더라도 알 수 없다는 게 진실이다. 이를 외면하고 판사는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의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이 팔이 닿았냐가 아니라 엉덩이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단지 높아 보이는지만 물었다는 것이다. 이 질문도 다시 보면 정말 이상한 질문인 것이, 피해자는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면 질문도 움켜쥐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야 하는데 단순히 닿았는지를 묻는 것도 난 이게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함에도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닿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민구 소장은 이 잘못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렇게 답한 이유가 단지 여성이 뒤돌아봐서, 그래서 그래 보인다는 것이다. 단지 뒤돌아봐서 그래 보인다? 이것을 과연 영상 분석 전문가의 소견이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과연 유죄 추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판사와 황 소장 둘 다 유죄 추정으로 본 것이다. 황민구 소장은 우발적 신체 접촉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귀찮고 난 모르겠으니 그냥 너가 나 대신 해줘 하고 아몰랑을 시전하며 황민구 소장에게 책임 전가를 한 것이다. 황민구 소장의 증인 출석의 이유는 영상 전문가로서 영상 분석만 하는 것이지 신발장에 가려져서 알 수 없는 것을 초능력으로 알아내라고 그 자리에 부른 건 아니라는 거다. 뿐더러 그걸 판단하는 역할도 아니란 거다. 또한 황민구 소장은 영상 분석가로서 지금껏 맡아온 많은 사건들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추행범의 행동 패턴과는 상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 진실은 신발장에 가려져 알 수 없으니 행동 패턴으로 분석한다 하더라도 모순점이 있기에 움켜쥐었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이한 사건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예전 통매음 헌터라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 2018도 977호 사건이 시작점인데 연인 사이였던 여성에게 성적인 비하를 문자로 반복한 것이 욕망을 채운 것에 해당된다며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건이다. 나는 이것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모욕 정도라고 생각하고 모욕으로 처벌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고 모든 최종 해석 권한은 대법원이기에 이 판례 이후로 온라인 게임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처벌되었다. 쉽게 말해 해석 권한이 법원에만 있다는 건 떨어진 물건을 주인에게 주려고 선의로 주었어도 또 많은 사람들이 선의라고 생각을 해도 판사가 훔쳐갔다고 본다면 훔쳐간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참여재판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조차도 법원의 절대적 권한으로 대부분 배제하여 고작 실시율은 13%에 불과하며 억울함을 대중에게 알려 정상적인 판결을 받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명백한 독재다. 통매음 헌터가 유행하자 이를 빌미로 합의금 장사하는 방법이라는 글까지 올라왔고, 이로 인해 게임뿐 아닌 채팅 등 많은 이용자들이 상대방의 고의적인 욕설 유도 또는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유도하거나 해달라고 부탁한 후에 태세 전환을 하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여 돈을 벌거나 게임에서 졌다고 괜한 분풀이를 하는 방법이 유행했었다. 이러한 통매음뿐만 아니라 어떤 커뮤에서는 무고 가이드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합의금 받는 방법이 자세히 올라왔었는데, 변호인이 보더라도 상당히 잘 짜여져 있어서 무고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도 하였다. 나는 곰탕집 사건의 여성이 헌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된다면 같은 논리로 양측 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감정이 아닌 논리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며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다. 일반적으로 기습을 당할 때는 보통 몇 초는 당황해서 생각에 잠길 것 같은데 페이커급 반응 속도로 1초 만에 붙잡은 것도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에 그런 반응 속도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진실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번화가에서 1초 만에 손을 뻗어서 10분 만에 7명에게 범행을 행한 뉴스도 봤다.
난 이런 현실이 거짓이란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을 그런 사건에 빗대어 움켜쥐었을 것이라고 확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매형 헌터 사건처럼 사각지대에서 팔이 닿거나 혹은 만원 지하철에서 단순히 스친 것도 문제 제기를 굳이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관된 진술이 고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욱 이런 단순한 사건에서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한 역폭법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인데 이것을 2차 가해라며 진급에 문제가 생길 거라며 질문을 막아버리면 오히려 일관된 진술을 도와주는 식으로 피해자의 비위만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관은 여성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한 질문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최종 판결만이라도 신발장이 가려져서 알 수 없고 증거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만 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움켜쥐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으며 나 역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한낱 인간에 불과할 뿐이기에 영상 분석 전문가도 부르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으나 전문가도 알 수 없다고 하기에 물을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첫째로 일반적인 추행범들과 상의하고 둘째로 당한 게 팔꿈치인지 손인지 알 수 없고 셋째로 닿았다 하더라도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고 넷째로 페이커급 반응 속도도 일반적이지 않고 다섯째로 오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신발장이 가려져 안 보이기에 이 모든 의문점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난 신이 아니라서 모르겠으니 무죄를 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이익을 따라 원칙대로 판결을 했더라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사회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되지 않았을까? 나 역시 사람인지라 겉한 결과 피고인의 거짓 반응, 피해자는 진실 반응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말이 진실인 것으로 보여 그리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지막 판사가 닿았을 확률이 높냐만 묻는 것을 보고 고의가 아니어도 닿았는지 알 수 없어도 단지 확률이 높아 보이면 처벌한다는 것이고 겉함에서도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손으로 움켜쥐었는지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특정하지 않고 단지 신체가 닿은 확률이 높은지만 물었고 그걸 내라고 해서 진실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다. 어차피 겉한 결과는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다 했고 실무에서는 진실 반응이 나오기 힘들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실 반응이 나온 것을 보면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질문에 대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알 수 없어 신빙성이 또 있어 보이지도 않기에 한마디로 난 모르겠다는 거다. 겉함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결론은 피고인이 어깨에 부딪혔다 해서 손이 스쳤을 수도 있고 이를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바꿨으나 절대 고의가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죄를 부인했지만 이를 외면하여 인정한 것과 같다고 본 것 같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명확해야 하고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론은 움켜쥐었다와 스쳤다인데 이를 알 수 없으니 여자라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괜히 움켜쥐었다고 할 리가 없다며 증거 하나 없이 움켜쥔 것을 이미 확정으로 하고 움켜쥔 걸 착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의심조차도 안 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 처벌된 것이다. 설령 그게 옳다 쳐도 구속되고 6개월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만큼 과한 것이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다. 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는 곰탕집과 똑같은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러분들은 과실이라 할지라도 사람 목숨이 과연 스친 것 혹은 움켜진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 2018년쯤 시작된 미투운동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나 역시 같은 피해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해도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술이나 심증만으로 정황만으로 추정하여 처벌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잘못이 없어도 처벌되어야 한다. 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당신들의 상처가 안타깝고 잘 알고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공격하며 상처받아야 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고 본다. 나 역시 가해자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들도 결국 당신들처럼 어딘가 화풀이를 하게 될 것이고 난 세상이 그런 지옥처럼 반복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한숨만 보고 그 이후에 두수 세수를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에 성범죄의 시효자만 들어가도 구분을 크게 짓지 않고 강하게 처벌하는 걸 동의하였다. 그 결과 사람 목숨보다도 더 크게 처벌되는 세상이 됐다. 나 역시 기억기억범은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억기억범이랑 엮어서 단순히 게임에서 상호간 심한 모욕을 나누는 성적인 욕설이나 지나가다 단순히 스친 것 정도도 기억기억범처럼 처벌이 강해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사람들은 처벌 확률이 낮다며 높이자고 했지만 기억기억범만 처벌을 높이자는 디테일은 없었다. 또 사람들은 처벌 확률이 낮으니 이제는 진술만으로 처벌하자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인데 그로 인해 자신들이 표적이 되자 뒤늦게 깨닫고 더 이상 동조하지 않고 이제서야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세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 화성 연쇄살인 사건 또한 잡을 수 없는 현실에 계속 수사기관에 대책 없는 압박만 가하자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 20년간 옥살이를 시켰다. 그래놓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그 스노우볼은 과연 누가 걸렸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 작은 스노우볼을 누가 굴리고 있는지, 그로 인해 결국 커져서 왜 본인들에게 막상 터지면 그렇게 말들이 많은 걸까? 그래서 난 감정이 아닌 이성과 논리로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대책 없이 궁지에 몰아넣지만 말고 대책이 없으면 없는 걸 인간의 한계를 모두가 현실적으로 인정하자는 거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도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생기지 않을 거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죄 추정과 증거재판주의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잠시만 생각해보면 쉽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10,000원이고 앞에 사람이 있고 내가 뒤에 있어. 나가려고 이동할 수밖에 없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고의든 아니든 스칠 수밖에 없어. 그럼 꼭 이런 사람이 있지. 스치는 걸 노리고 원해서 고의로 하는 범행이 있다고. 뉴스 본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스친 사람들을 전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10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애초에 내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걸 미리 예상해서 지하철을 타지 말라는 건데, 또는 의심받도록 뒤에 있지 말았어야지라는 건데,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의심이나 오해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의도치 않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합리적인 증명이 없이 처벌되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도 결국 다 의심이나 오해 받게 될 때 처벌받는다는 건데, 이거 다들 동의하시나요? 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다 장담할 수 있냐고요. 난 동의한다, 오해 살 일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류의 사람들은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꼭 자신이 오해받으면 정말 못 견뎌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내로남불이 아닌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또 나오는데, 누군가라도 잡아 넣어야 본보기도 되고 범인도 그래야 쫄아서 다시는 안 할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범인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으세요 하면 절대 안 들어가죠. 결국 자신이 아닌 타인이 희생하라는 건데 극단의 무책임한 이기주의죠. 또 누구는 그럼 안 걸리면 나도 하면 되겠네 라는데, 꼬리가 길면 밟히고 CCTV도 더 달릴 테고 언젠간 잡히고 가중처벌도 되겠죠.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러면 나도 앞으로 그냥 스쳐도 움켜쥐었다고 일관되게 말하면 용돈벌이 되겠네? 이것도 같은 논리죠. 그러면 중립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답이 뭐겠어요? 그리고 보면 항상 무지성 말들에 휘둘려서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줏대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다 죽이는 거라고. 이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기준이 있어야 하고 흔들리면 안 되고,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움켜쥐었다라는 걸 확실한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만 한다고요. 그러면 못 잡는다 이런 말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죄 없는 사람도 억울하게 잡으란 거랑 같은 말인데, 증거를 얻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심증으로만 처벌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성 말고 다른 사건들도 증거 얻기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요. 왜 성만 특별 대우냐고요. 그것도 기억도 아니고 고작 닿은 거를. 그리고 저도 스치고 닿는 거 당해봤어요. 칼 맞은 것도 아니고 고작 이런 거로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심증으로 처벌할 거면 다른 사건들도 다 심증으로 처벌해야지. 개판을 만들 거면 제대로 개판을 만든던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일관성 있게 법에 적혀있는 원칙대로 하라고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것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다각도에서 의문점을 제거해야 진실을 알 수 있고 문제가 없는 건데,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늦게 했냐, 왜 같이 모텔에 따라 들어갔냐, 왜 저항을 안 했냐, 왜 그 후에 같이 있었냐, 이런 질문들이 필연적인 질문들이고, 이런 의문점을 해소해야 사건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면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2차 피해라고, 곰탕 사건처럼 아예 그냥 피해자가 움켜쥐었다고 하니까 움켜쥔 것은 확실하다고 단정을 해버리고 의심을 안 하면 2차 피해니까 무조건 믿은 죄로만 재판을 하니까 이딴 재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게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쁜 거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나도 이런 입장을 누구보다 많이 겪어봤고, 민형사 고소도 웬만한 변호사들보다 많이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누구보다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성 말고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고, 같은 논리로 2차 피해니까 의문점이 있어도 절대 묻지 말고, 내가 진술하면 무조건 내 말만 믿고 내 진술대로만 해주세요 하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원칙대로 해달라고요. 왜 성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고요. 기억 당한 것도 아니고 고작 스친 거 가지고 무슨 2차 피해냐고요. 참고로 저 남자지만 저도 피해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전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고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만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지, 모든 사람이 피해받지 않는 세상을 원치 않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건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사람이란 것이 그렇게 대단한 동물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가 아닌 게
볼 수 없는 것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도 사물에 가려서 안 보이면 못 보면서 왜 남에게 볼 수 있어야 하냐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능력이나 투시력이 왜 없냐고 뭐라 하면 어떡하라고요. 초능력자가 아닌데.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 영상 분석가가 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이면 몰라요. 그게 진실이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는 그래요. 그럼 진술만으로 처벌을 안 하면 다 풀려난다고. 그러면 본인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진술만으로 본인을 처벌하겠다고 하면 본인도 못 받아들일 거잖아요.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여러분들도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고요. 그리고 어느 사건이 발생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하라는 거. 이거 양쪽 다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해자가 명확하면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할게요. 저는 판사들이 이런 원칙들을 무시하고 독재하는데 멱살 잡고 끌어내리면커녕 떠받들어지고 신도 아니면서 마치 신마냥 신격화되고 그로 인해 겸손은 개풀이고 자기도 모르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금은 세금대로 빨대 꽂고 아주 쭉쭉 빨아 제끼면서 무리한 판결을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저런 억울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세상 여기저기서 자꾸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를 AI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요. 중립도 아니고 원칙도 안 지키고 그렇다고 일처리가 빠른 것도 아니고 나이만 먹고 체력 딸리고 머리 회전도 점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꼴에 무슨 판사님 등장했다고 전원 기립하려고 조선시대냐고. 건달들도 정장 입고 90도 인사하면 처벌 대상이라는데 도대체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 난. 제가 게임에서 어떤 얘가 자꾸 부모님 욕을 하길래 너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가 거의 3년 동안 재판받다가 무죄가 나온 게 있는데 1심 판사한테 내가 제출한 증거를 본 거를 맞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 들어가세요 하고 답을 안 해요. 내 말을 못 알아듣겠나봐. 예 아니요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모르나봐. 이게 그거잖아. 토달지 말고 복종하라는 거지. 90도 인사하는 깡패나 판사한테 전원 기립시키는 거나 대체 뭔 차이야. 내가 볼 땐 깡패들이나 판사들이나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제출한 증거를 2심은 가야 그때서야 보고 무죄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내로남불 하지 말고 독재하지 말고 귀찮다고 무책임하게 증거도 안 보고 능력도 안 되면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고요.